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서울발 K-웨이브 뉴델리를 삼키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미국 OTT와 그래미의 거대한 음모란 주제로 인도의 한류 기사를 기반으로 지금 한류의 현 주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한 하위 문화를 넘어 인도의 가장 핵심적인 주류 문화로 안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인도인들에게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멀고 낯선 동아시아의 제조 강국이 아닙니다. 이를 이 인도 기사는 한국의 치밀한 문화, 상업, 국가 정책의 융합과 인도의 거대한 디지털 대전환이 맞물려 탄생한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라 진단합니다. 하지만 한류의 영향력이 이토록 거대해지자 오랜 기간 글로벌 문화 공급망을 독점해온 미국 중심의 서구 미디어 헤게모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4억 인도라는 인류 최대의 단일 시장을 무대로 한류의 확장세와 이를 저지하려는 서구 문화 권력의 정교한 견제 시나리오가 한치 양보도 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빅테크 공룡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시장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인도입니다. 인도가 국제 콘텐츠 시장의 최고 격전지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이유는 세 가지 거시적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인구의 질적 구조에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서구 사회나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인도는 중위 연령이 약 28세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콘텐츠 소비를 주도하는 트렌드를 생산하는 MZ세대와 알파세대의 인구만 해도 수억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할리우드나 발리우드라는 기존의 공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의 참신한 콘텐츠를 편견 없이 수용하는 문화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의 콘텐츠 소비는 TV와 거대 오프라인 극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릴라이언스 지오 등 통신사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인도의 모바일 데이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기가당 몇 센트 수준에 불과한 초저가 데이터 환경 덕분에 시골 지역의 청년들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발적인 인프라 확장이 글로벌 OTT 플랫폼과 디지털 융합 콘텐츠의 거대한 수요처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인도는 발리우드로 대변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자체 영화 산업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미국 OTT 기업들이 인도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무기가 다름 아닌 한국 콘텐츠라는 사실입니다. 넷플릭스 인도 차트의 탑10에는 언제나 최신 K-드라마가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인도 청년들은 미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유료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미국 OTT 플랫폼 입장에서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사의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 정작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은 한국의 창작자 장인들이 만든 K-컨텐츠인 셈입니다. 한류가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북미와 유럽의 안방까지 침투하자 서구의 전통적인 문화 권력 기관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견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곳이 바로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입니다. K-팝의 선두주자인 BTS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수차례 1위를 차지하고 전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전속 매진시키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원톱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빌보드 뮤직 어워드가 이들의 상업적 성과와 예술성을 인정해 대상을 수여한 것과 달리 그래미는 유독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BTS를 시상식의 메인 퍼포머로 초청해 전 세계적인 시청률 시너지와 소셜미디어 트래픽은 남김없이 빨아들이면서도 본상 부문 후보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거나 본 시상식이 아닌 사전 시상식 단계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만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대중음악계의 절대적 헤게모니를 쥔 백인 영어권 중심의 음악 권력이 비영어권 유색인종 아티스트가 자신들의 성욕을 주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견제 신호였습니다. 견제는 시상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주기적으로 차트 집계 방식을 변경해 왔습니다. 특히 K-팝 아티스트들이 대형 팝스타들을 제치고 핫100 차트 1위에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자 빌보드는 음원 다운로드 수의 반영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라디오 방송 횟수와 스트리밍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미국 내 라디오 방송은 보수적인 지역 DJ들과 대형 기획사의 프로모션 자본에 의해 좌우되므로 외국어 노래인 K-팝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즉 글로벌 팬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음원을 구매하는 행위를 차트 왜곡으로 규정하고 미국 주류 대중이 소비하는 방식만이 정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차트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는 한류의 파급력을 제도적으로 억누르려는 소고 미디어 권력의 가장 명확한 견제 사례입니다. 음악계의 빌보드 그래미의 룰 변경이 있다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심인 OTT 시장에도 견제가 존재합니다. 넷플릭스의 정교한 데이터 통제와 순위 집계 공식의 변화입니다. 과거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를 선정할 때 총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구조는 서사가 방대하고 플롯이 촘촘하며 보통 회당 60에서 70분에 이르는 16부작에서 20부작 구성을 가진 한국 드라마에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시청자들이 한번 K-드라마의 매력에 빠지면 밤을 새워 정주행하기 때문에 총 시청시간 지표에서 미국 드라마를 압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돌연 집계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총 시청시간을 해당 콘텐츠의 전체 런닝타임으로 나눈 뷰 지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룰이 도입되자마자 16부작짜리 긴 호흡의 한국 드라마는 엄청난 시청시간을 기록하고도 분모가 너무 커져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회당 20에서 30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 6개에서 8개로 구성된 서구권의 쇼폼 시리즈나 시트콤, 미국형 시즌제 콘텐츠는 단숨에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기 유리해졌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독주를 막고 자사 미국 본사가 주도해 만든 콘텐츠들을 차트 상단에 배치하기 위한 교묘한 가이드라인 변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OTT 기업들의 가장 무서운 견제는 한국 콘텐츠의 신화를 전 세계에 퍼뜨려 주면서도 그 알맹이인 IP를 통째로 흡수해버리는 구조적 통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제작사의 제작비와 일부 마진을 지급했을 뿐 그로 인해 발생한 수조원 규모의 유료 가입자 증가 가치, 굿즈 상품화, 리메이크 권리 등 모든 판권을 독점했습니다. 이는 한류 콘텐츠를 진정한 문화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글로벌 플랫폼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고효율 저비용의 콘텐츠 공급 하청기지로 묶어두려는 고대의 경제적 견제이자 착취 구조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서구 자본 없이 독자적인 글로벌 유통망을 갖추는 문화적 자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서구 미디어와 외신들은 한류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과 사회적 부작용을 현미경 들이대듯 집중 조명하며 압박과 통제 속의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의 수출과 현지 부작용 등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외신 기사가 한류 기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서구 미디어 공룡들과 전통적인 문화 권력 기관들이 룰을 바꾸고 순위를 조작하며 어두운 단면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한류를 견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미국 중심의 문화 제국주의의 체제를 흔들 정도로 강력해졌음을 증명하는 반증입니다. 조세프 나이 교수가 정의한 소프트 파워, 즉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 측면에서 한국은 전 세계인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인의 가치관에 공감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4억 인도라는 거대한 기회의 땅에서 한류가 완전히 승기를 잡고 서구의 정교한 견제 시나리오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국 플랫폼의 유통망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 자본과 유통망의 자립이 시급합니다. 미국 OTT 플랫폼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아시아 및 인도 현지 자본가의 합작을 통해 플랫폼 독점권을 방어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글로벌 배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현지 문화의 유기적 상호 교류가 필요합니다. K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넘어 인도의 풍부한 서사 구조 및 발리우드 인프라와 결합한 공동 제작, 현지 아티스트와의 대등한 협업을 늘려가야 합니다. 한류가 제국주의적 문화 침투가 아닌 상호 존중 기반의 글로벌 문화 교류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서구 미디어가 악용하는 한류 위험론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셋째, 콘텐츠 제작 환경의 글로벌 표준화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외신들이 집중 공격하는 아티스트의 정신건강 문제, 불공정 계약 관행,
제작 환경의 노동 환경 등을 완전히 개선하여 도덕적으로도 결점이 없는 건강한 문화 생태계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합니다. 소프트 파워는 단순히 자극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힘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상상력과 일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이 소고 권력의 교묘한 제도적 장벽과 룰 변경을 뛰어넘어 14억 인도의 심장을 완전히 사로잡고 글로벌 문화 영토의 진정한 지배자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한류 발원지에서 바라본 30년 한류 진화론과 대만의 문화적 성찰이란 주제로 대만 한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대만 북부의 습하고 차가운 겨울 기후인 한류에 빗대어 한국 영상물의 범람을 꼬집었던 신조어가 이제는 전세계 미디어 지형을 지배하는 한류가 되었습니다. 30년에 걸친 대만의 한류 소비 역사와 대중문화 생태계의 명암을 심층 분석합니다. 한류는 글로벌 문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단어입니다. 한류의 어원이 최초로 시작된 곳은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과 대만의 외교적 단교 이후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경색 국면을 맞이했을 때 대만의 지상파 및 케이블 TV 방송사들은 가격 대비 제작 가치가 높은 한국 드라마를 파격적인 가격에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만 평론가들과 대중매체들은 대만 안방극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한국 영화 드라마 제품들을 다소 냉소적이고 폄하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타이베이를 비롯한 대만 북부 주민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겨울철의 습하고 뼈를 찌르는 듯한 기후 명칭인 한류와 발음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 일종의 문화적 침공을 야유하기 위해 만든 단어가 바로 한류였습니다. 대만 미디어가 장난스럽게 던진 이 단어는 이후 홍콩, 중국 대륙, 일본을 거쳐 한자 문화권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전 세계가 통용하는 일반 명사 한류로 완전히 안착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수입국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류라는 문화적 현상의 기틀을 닫고 아시아 시장에서 흥행 가능성을 검증해준 한류의 글로벌 테스트 베드이자 역사적 모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만 주요 시사평론 매체 사상탱크 등의 보도를 바탕으로 대만에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K-드라마와 K-팝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정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대만 미디어 및 문화인류학계는 대만 내 한류의 흐름을 기술적 대전환과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합니다. 1세대 한류, 케이블 TV의 보급과 감성 서사의 승리. 1990년대 후반 대만은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미디어 과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채널은 많아졌으나 방영할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대만 방송사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최적의 대안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영애 주연의 불꽃과 송혜교, 송승헌 주연의 가을동화가 대만 GTV 등에서 방영되며 대만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유교적 정서와 동양적 가족주의 그리고 세련된 영상미가 결합한 한국식 서사는 기존의 홍콩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의 피로감을 느꼈던 대만 대중의 감성을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2004년 대만을 상륙한 대장금은 제1세대 한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시청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대장금은 단순한 시청 행위를 넘어 대만 내에서 한국 궁중요리, 한의학, 한복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며 한류가 종합 문화 소비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세대 한류, K-팝의 상륙과 음악 차트의 점령, 영상 콘텐츠로 촉발된 한류의 불씨는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강력한 비주얼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무장한 K-팝 아이돌 산업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슈퍼주니어 쏘리쏘리가 대만의 대표적인 음악 차트인 KK박스에서 무려 121주 동안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커버댄스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 등의 그룹들이 연이어 대만 현지 콘서트를 매진시키며 대만 내에 팬덤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대만 기획사들이 주도하던 기존 음악 시장은 순식간에 한국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철저하게 기획된 트레이닝 시스템 결과물에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3세대 및 후한류 시대,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결합과 라이프 스타일화. 현재의 한류는 TV 스케줄러에 맞춰 본방을 사수하던 과거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확산은 대만인들이 한국과 동시에 최신 K-드라마를 정주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눈물의 여왕 등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작품들은 실시간으로 대만 넷플릭스 탑10 차트 1위를 장악합니다. 이는 대만 시청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서브컬처가 아닌 일상적인 보편적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대만 국립사범대학교 후한유 연구 논문에 따르면 현대 대만의 한류 팬들은 단순히 컨텐츠를 시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자체를 한국식으로 꾸미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 유튜버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편의점에서 한국식 소주와 한강라면을 소비하며 주말에는 타오이안 국제공항을 통해 서울이나 부산으로 드라마 촬영지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는 일련의 문화적 이동의식이 생활 양식으로 굳어졌습니다. 대만 미디어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케이블 채널 및 OTT 보급률이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한류가 대만에서 30년 동안 식지 않고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구조적 배경은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1990년대 대만 대중문화계를 지배했던 것은 일본 대중문화를 열광적으로 소비하던 하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나치게 내수 중심으로 폐쇄화되고 갈라파고스화를 겪는 사이 한국은 철저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대만의 젊은 세대는 직관적이고 세련된 K-팝과 자극적이면서도 공감대를 자극하는 K-드라마로 빠르게 시선을 돌렸으며 기존의 하일족 문화적 자양분이 자연스럽게 한미 생태계로 흡수되었습니다. 대만 자체 드라마 산업은 장기간 지속된 저예산 구조와 제작비 한계로 인해 시청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편당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영화 같은 고화질 영상과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 탄탄한 시나리오를 선보였습니다. 대만 미디어들은 독자적인 대작을 제작하기보다 한국의 완성된 고품질 컨텐츠를 수입해 방영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대만 안방극장의 한류 독점 구조를 가속화했습니다. 대만 주요 언론들은 한류의 놀라운 성공을 부러워하는 한편으로 지난 30년간 대만 대중문화 산업이 한류의 하청기지나 단순 소비처로 전락하는 현상에 대해 뼈아픈 비판과 성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만 연합보 등 칼럼에 따르면 대만의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의 프라임타임은 30년째 한국 드라마가 장악하고 있다. 대만의 방송사들이 자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기보다 흥행이 보장된 한국 드라마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대만 현지 작가, 감독, 배우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문화적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비판합니다. 대만 미디어 학계는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류를 수용하고 확산시킨 주역이지만 정작 지난 30년 동안 한류의 시스템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단순한 지출 창고 역할만 해왔다며 자조적인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류의 완벽주의적 미학이 대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작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팝 아이돌들의 극단적으로 마른 몸매와 결점 없는 외모는 대만 10대와 20대 여성들에게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을 강요하여 신체 왜곡 강박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획사의 앨범 발매 마케팅에 동조해 수십 장씩 음반을 사들이는 강박적 소비 형태는 대만 학부모들과 교육계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들이 보도한 한류 과몰입에 따른 청소년 심리 문제 사건들은 대만 사회 내에서도 한류를 마냥 찬양할 수만은 없게 만드는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정복한 한류의 30년 역사는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위대한 승리이자 글로벌 대중문화의 성공적인 롤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류가 대만 시장에서 향후 30년 동안 더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문화 침투의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대만 언론의 시각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대만을 단순한 티켓 판매처나 앨범 소비 시장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만 현지 제작사들과의 대등한 공동 제작, 인적 자원의 교류, 아시아 플랫폼 공동 구축 등 상호 호의적인 파트너십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대만 역시 한국의 기획 시스템과 글로벌 유통망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자체 대중문화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문화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대만 언론의 기사를 보면 대만 문화의 바닥을 제대로 닦을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30년 동안 대만을 지배해온 한류를 탓하는 느낌이 큽니다. 문화란 물과 공기와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며 아무리 장벽을 쌓아도 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유는 한류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보다 더 세련되고 퀄리티가 높다고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만 언론의 분석이나 중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차단한다고 해서 문화의 전파를 막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매체 테틀러 아시아에 올라온 최고의 한류 여배우 16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서는 한류 1세대 여배우부터 4세대 여배우까지 정리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류의 태동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풍미한 배우들은 언제나 한국적 서사의 깊이를 새롭게 정의하며 전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겨울연가의 최지우, 대장금의 이영애, 가을동화의 송혜교 등 한류의 여명을 밝힌 1세대 전설들부터 눈물의 여왕의 김지연, 21세기 대군 부인의 아이유, 무빙의 고윤정 등 스트리밍 시대를 이끄는 주역들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은 저마다 독보적인 연기로 한국 대중문화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애절한 로맨스와 웅장한 사극,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스릴러와 가슴 따뜻한 휴먼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한류의 진화를 이끄는 동시에 전세계 수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기 세대별 한류를 정의하고 역사에 남을 캐릭터로 자신만의 영역을 공고히 한 K드라마 대표 여배우들을 소개합니다. 1세대 한류의 여명을 밝힌 전설들, 초창기 한류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 콘텐츠를 아시아 전역 및 글로벌 시장에 처음으로 각인시킨 주역들입니다. 첫 번째 최지우, 대표작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선정이유, 아시아 전역에 K드라마 열풍을 몰고 온 원조 한류퀸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가 남긴 명장면들은 한국 대중문화에서 끊임없이 오마주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영애, 대표작 대장금, 선정이유, 멜로에 국한되었던 한류의 장르를 사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드라마의 대성공을 통해 전세계의 궁중요리, 전통의학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확산시킨 1등 공신입니다. 세 번째 송혜교, 대표작 가을동화, 풀하우스, 선정이유, 비극적 멜로와 발랄한 로맨틱 코미디를 모두 완벽히 소화하며 초기 한류를 견인했습니다. 최근 태양의 후예 더 글로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류 세대의 정점에서 활약하는 독보적인 배우입니다. 네 번째 손혜진, 대표작 클래식 내 머릿속에 지우개, 여름향기, 선정이유, 감성을 자극하는 명령기로 멜로퀸, 국민 첫사랑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이 시절 다져진 독보적인 입지는 훗날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전세계적인 신드롬으로 이어졌습니다. 1.5세대에서 2세대 트렌디한 로크와 청춘 드라마의 탄생,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비극적인 심파초 신드롬에서 벗어나 젊고 현대적인 감각의 로맨틱 코미디와 청춘물로 패션 뷰티 트렌드를 주도한 세대입니다. 다섯 번째 전지현, 1에서 2세대 가교, 대표작 10월의 엽기적인 그녀,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의 전설, 선정이유, 영화로 초기 한류 스타 반열에 오른 뒤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 역으로 패션, 뷰티, 치맥 문화까지 전세계에 유행시키며 한류를 재점화한 아이콘입니다. 여섯 번째 윤은혜, 대표작 궁, 커피 프린스 1호점, 선정이유, 아이돌 출신 연기자로서 연타석 홈런을 치며 청춘 로코물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남장 여자 등 파격적인 현대적인 설정으로 한류의 문법을 바꿨습니다. 일곱 번째 박신혜, 대표작 미나미시네요, 상속자들, 선정이유, 2010년대 청춘 학원물의 명대사입니다. 아역 시절부터 다져진 탄탄한 연기력으로 상속자들을 전세계적인 메가히트작으로 이끌며 아시아 최고의 청춘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덟 번째 신민아, 2세대에서 3세대 가교, 대표작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오마이 비너스, 선정이유, 특유의 사랑스러운 보족의 미소와 유머, 감정적 깊이를 동시에 표현하는 로코의 강자입니다. 최근작 갯마을 차차차까지 대성공을 거두며 변치 않는 글로벌 흥행력을 입증했습니다. 3세대 대중문화 신드롬과 스케일의 확장, 2010년대 중후반 판타지 로맨스 웰메이드 드라마 등 독창적인 서사와 거대 자본이 결합해 글로벌 팬덤이 폭발적으로 확장된 시기입니다. 아홉 번째 아이유 이지은, 대표작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선정이유, 톱솔로 가수를 넘어 연기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한 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나의 아저씨의 깊은 내면 연기부터 21세기 대군 부인, 폭삭 소가스타 등 최근 글로벌 OTT 작품까지 독점하며 막강한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째 김고은, 대표작 쓸쓸하고 찬란한 신 도깨비, 더킹 영원의 군주. 선정 이후 한류 3세대의 기점이 된 대중문화 신드롬작 도깨비의 지은탕 역을 맡아 전세계 이름을 알렸습니다. 어떤 상대 배우와도 환상의 케미를 만들어내는 흡입력 높은 연기가 강점입니다. 11번째 박보영, 대표작 오나의 귀신님, 힘센 여자 도봉순. 선정 이후 자연스러운 코믹 타이밍과 특유의 사랑스러움으로 국내외의 탄탄한 매니아층을 구축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등으로 연기 변신에 대성공했습니다. 12번째 김지원, 대표작 태양의 후예, 쌈 마이웨이. 선정 이후 매 작품 인생 캐릭터를 경신하며 폭넓은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습니다. 이 세대에서 다져진 연기 내공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시대의 메가 히트작인 눈물의 여왕 홍혜인 역으로 폭발했습니다. 4세대 글로벌 스트리밍 시대의 뉴페이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을 타고 국경 없는 인기를 누리며 다채로운 장르물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스타들입니다. 13번째 고윤정, 대표작 환혼, 무빙, 이 사랑 통역되나요? 선정 이후 디즈니 플러스 블록버스터 무빙으로 단숨에 글로벌 라이징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로맨스 판타지부터 액션 휴먼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변화무쌍한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며 4세대의 선두주자입니다. 14번째 노윤서, 대표작 우리들의 블루스, 일타 스캔들. 선정 이후 데뷔 후 채 10편이 되지 않은 작품 안에 한류의 미래를 책임질 기대주로 부상했습니다. 대선배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는 스크린 장악력과 날 것 그대로의 감정선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기작 동궁으로 첫 단독 주연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5번째 김유정, 대표작 마이데몬, 친애하는 X. 선정 이후 아역 시절부터 탄탄히 다져진 스타성이 성인 연기자가 된 후 만개했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히트작 마이데몬과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인 친애하는 X를 통해 4세대 한류를 이끄는 글로벌 슈퍼스타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16번째 신예은, 대표작 더 글로리, 정년이, 닥터 선보이. 선정 이후 더 글로리에서 어린 박연진 역을 맡아 소름 끼치는 악역 연기로 전세계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년의 허영서역 등 복잡한 심리극과 시대극을 영리하게 오가며 믿고 보는 4세대 배우로 활약 중입니다. 초창기 최지우, 이용희 같은 선구자들이 한국 드라마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다면 오늘날 고윤정, 신예은 같은 4세대 스타들은 글로벌 OTT를 통해 전세계 관객층을 한층 더 넓히고 있다. 세대는 변해도 전세계 팬들을 사로잡는 한류 여배우들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연기력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많은 여배우 중 혹시 빠졌거나 추가하고 싶은 여배우가 있다면 어떤 여배우가 있나요? 더 추천하고 싶은 여배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김혜수, 박은빈, 임유나, 임지연, 안은진, 김태리, 박주연 등 많은 여배우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